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젊고 이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고 싶은 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원하는 로망일 텐데요. 꼭 피부과에 오지 않고서도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비결들이 존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외부에서 강의했던 내용 일부를 편집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비법 2탄, 먹는 것만 잘 먹어도 피부가 젊어집니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자,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음식과 식습관이 피부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평소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처럼 피부 역시도 평소의 식습관에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피부는 이 장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인체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인체의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이 피부와 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를 따라서 입으로 들어가면 이 장으로 연결이 되고요. 다시 장에서 항문으로 나오면 이 피부와 연결이 되죠. 자, 우리 몸의 대부분의 장기는 다 외부 환경과 노출이 되어 있지 않고 다 몸속에 존재하는데, 우리 몸에서 외부 환경과 직접 맞닿고 있는 유일한 장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부와 장입니다. 따라서 피부와 장은 서로 닮은 구성을 많이 갖고 있고요. 물리적으로도 혹은 기능적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 건강이 안 좋으면 피부 건강도 나빠지기가 쉬운데요. 자, 이것은 무슨 한의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다 입증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 장내 유해균이 많아서 장의 점막이 약해지면요, 이 장의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 다양한 염증성 물질들이 이런 투과성이 증가한 장을 통해서 체내로 유입이 되겠죠. 유입된 물질들은 혈류를 타고 피부로 이동할 수가 있겠고, 피부로 이동하면 이 피부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피부가 민감해지고 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식을 하고 술을 많이 먹고 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면 꼭 얼굴에 뾰루지가 한두 개씩 올라가 있지 않나요? 이 알코올은 대표적인 염증 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이 술을 마시면 속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하겠지만 당연히 피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 섭취하고 있는 음식 중에서 이 피부 노화 예방을 위해서 꼭 주의해야 되는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당입니다. 이 당이 몸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당은 피부 노화에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원래 이 당은 우리 몸의 가장 대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살아가고 또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과하다면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요. 피부 노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당이 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그러느냐? 바로 영어로는 글라이케이션, 당화 반응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에 이 여분의 당이 결합하면서 변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당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최종 당화산물, 우리가 당독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최종 당화산물은 원래 갖고 있던 이 단백질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당이 높으면 당뇨가 생긴다는 사실은 다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당이 높은 게 당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요, 이 피부에서는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과 이 엘라스틴의 당화 반응이 생기게 되고요. 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단백질들이 망가지게 되면서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여러 가지 피부 노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재미난 연구 결과가 하나가 있는데요. 602명을 대상으로 혈당 수치를 측정하고요. 또 혈당 수치에 따라서 얼굴이 얼마나 나이 들어 보이는지를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혈당이 높을수록 이 노안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당뇨를 가진 경우에 가장 이 노안의 정도가 심했고요. 이 당뇨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혈당 수치에 비례해서 이 노안의 정도도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피부 노화도 빨리 찾아오고 얼굴도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만큼 이 당이 높으면 당화 반응과 최종 당화산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긴 결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뒤에서도 제가 따로 언급을 하겠지만, 이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는데, 이 활성산소의 양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싶다면 이 당에 대한 조절은 필수적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자, 우리가 어떤 음식을 고르거나 먹을 때에는 반드시 얼마만큼의 당을 섭취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하고요. 이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줄이도록 이 식습관을 조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 먹는 이런 식품들을 보면 이 식품 포장지에 영양 성분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영양 성분표를 보면요, 탄수화물의 함량과 이 비율을 쉽게 확인 가능한데요. 자, 여기서 이 전체 탄수화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봐야 될 게 당류의 비율입니다.
단순히 탄수화물이 많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류가 많은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너무 많거나 당류가 많은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당 말고 단백질은 안전할까요? 이 단백질은 몸에 좋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 단백질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보통 뭘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고기를 꼽죠.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뭐가 있습니까? 삼겹살, 목살, 스테이크 이런 것들 많이 먹는데 이런 거 먹을 때 보통 어떻게 먹죠? 주로 구워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이 노릇노릇하게 튀긴 고기는 이 조리 과정 중에 이 단백질의 당화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구운 고기 안에는 이 당화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먹은 건 단백질인데 마치 당을 많이 섭취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단백질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조리 과정에 따라서 이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화 반응을 여러분이 피하고 싶다면 고기를 조리할 때도 튀기거나 굽기보다는 찜이나 수육처럼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함으로써 이 당화 반응을 조금 예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 하나를 얘기해 보자면요. 이 음식 안에 들어있는 당의 함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최근에는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무엇이냐? 이 공복 상태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갔다 빠르게 혈당이 내려가는 현상을 이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혈당 스파이크 또한 당화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당뇨를 진단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공복 혈당, 한 가지는 식후 2시간 혈당, 그리고 한 가지는 당화 혈색소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공복 혈당의 정상치는요 100 미만이고요. 또 식후 2시간 혈당의 정상치는 140 미만. 그런데 이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이 모두 정상일지라도 그 사이 시간 동안, 그 사이 2시간 동안 혈당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떨어진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고요. 실제로는 우리 건강에, 우리 노화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당뇨를 가진 사람들은 공복이든 식후든 거의 일정하게 높은 수준의 혈당 수치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평소에는 정상입니다. 평소에는 쭉 정상이다가 식사를 하면 식사 직후에만 아주 급격히 혈당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자, 근데 이게 평소에는 정상 혈당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눈치를 채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당뇨가 없습니다, 당신의 혈당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밥을 먹으면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혈당 스파이크의 유무를 확인할 때는요, 식후 1시간 혈당을 측정합니다. 식후 1시간 혈당이 150에서 155를 넘는다고 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럴 때는 이 당뇨의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는 아닌 것입니다. 자, 하지만 마치 당뇨 고유형군과 유사한 정도의 인슐린 저항성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면 당연히 정상처럼 보이겠지만 알고 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이죠. 자, 그럼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있으면 무슨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후 식곤증, 또 피로감, 졸음,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급격한 혈당 상승에 의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었다가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다시 갑자기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혹시 내가 밥만 먹으면 막 졸리고 막 쉬고 싶고 그런 분들 계신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평소 건강검진상에서 당신은 당뇨가 아닙니다, 혈당 정상이고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들었다고 할지라도 만약 내가 밥만 먹고 나서 바로 피로하거나 졸음이 오거나 이런 증상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쉬운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이 GI 지수, 그리고 GL 지수라는 지표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이 혈당이 오르는 속도는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음식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를 측정한 지표를 이 GI 지수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자, 여기에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섭취량까지 고려해서 보정한 지표를 이 GL 지수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혈당 스파이크 예방을 위해서 실제로 조심해야 되는 음식은 이 GL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GL 지수가 높은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또 GL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먹는 게 노화 예방에 유리하겠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음식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음식에는 이 GL 지수가 높은 음식에 해당이 되겠고, 쌀죽이나 수제비, 메밀국수, 가래떡, 카레라이스, 간장, 달걀밥, 우동 이런 것들이 있겠고, 반대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음식,
즉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지 않은 음식으로는 GL 지수가 낮은 음식이 있겠고요. 뭐 청국장이나 토랑국, 도토리국 무침, 또 소세지 반찬, 뭐 토마토 스프, 생선구이, 김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요, 제가 소개해드린 것 이외에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같은 음식이라도 이 먹는 순서에 따라서 이 혈당 스파이크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탄수화물을 먼저 섭취하게 되면 가장 먼저 당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채소를 먼저 섭취하면요, 이어 흡수하는 당이 더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반찬을 먹는다고 했을 때 먹는 순서를 조금 조율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섬유질을 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이 마지막 탄수화물 순으로 먹는다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훨씬 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파스타, 그리고 똑같은 브로콜리 샐러드를 먹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 탄수화물이 많은 이 파스타를 먼저 먹고 또 섬유질이 많은 샐러드를 나중에 먹으면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순서를 반대로 해서 섬유질이 많은 샐러드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이 많은 파스타를 나중에 먹는다면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가장 먹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 이유는 이 섬유질은 탄수화물을 당으로 만들어주는 효소를 억제해주고요. 또 위에서 음식물을 천천히 배출해서 소화 속도를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장의 점성을 만들어주는 그물망을 만들어 이 당이 혈류로 빠르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꼭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밥 먹고 나서 몸이 나른하고 졸리다고 잠깐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까 이 식곤증이 이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밥 먹고 나서 바로 쉬지 말고 이 10분이라도, 잠깐이라도 이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잠깐 걷거나 잠깐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 팔다리의 혈액순환이 증가하고요. 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화 속도가 줄어들고 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소에 근력 운동을 해서 이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요, 이 당을 저장하는 저장소의 부피를 늘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혈당 관리가 조금 더 용이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비법 2탄, 먹는 것만 잘 먹어도 피부가 젊어집니다 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소 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이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1탄, 그리고 앞으로 올릴 영상 3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정인의 원장 문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